여기는 거제도입니다. 이 항이 이름이 지세포항이라고 거제도에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저 바깥에 있는 항구가 또 하나 있고요. 겨울 제가 복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제가 겨울 방어 낚으러 왔다. 거제도 하고 통영, 그 다음에 전남권 이렇게 한참 방어가 굉장히 많이 낮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주로 겨울에는 그 남쪽 해안하고 제주도, 동해권까지 이어지는데 벌써 이 추위인데도 불구하고 동해 북쪽까지 방어가 큰 방어들이 낮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낚아 올리는 모습도 오늘 멋지게 담아보겠습니다. 저는 신동만입니다. 히트 그렇다. 안 빠졌어. 전운마저 감도는 새벽. 비건과의 짜릿한 만남을 꿈꾸며 출항에 나서는데 첫 번째 목적지는 지세포항에서 약 1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한 섬 홍도 앞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상 포인트 중 하나인 이곳. 대방어와 부시리, 참돔까지 빅게임 낚시인들의 승부욕을 자극하는 대형 어종들을 가득 품고 있는 곳이다. 홍도 앞에서 시작하는 새해 첫 빅게임 낚시. 오늘은 어떤 거대한 녀석과의 승부가 기다리고 있을까? 요 앞에 보이는 섬이 홍도입니다. 지세포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1시간 30분 정도 그 정도 걸리고요. 마침 이번 사리가 보름살이었는데 저기 보시면 해가 유난히 동그랗고 멋있어요. 저렇게 멋있는 해는 몇 번 봤습니다. 바로 옆에가 안경섬인데 안경섬하고 홍도의 거리도 빠른 속도로 한 15분 거리거든요. 근데 안경섬과 홍도도 만만치 않은 거리예요. 날씨가 안 좋을 때는. 그래서 홍도까지는 거제에서 나오기는 굉장히 먼 섬이고 가장 좀 가기 힘들어하는, 안경섬까지는 대부분 기본적으로 다 나오거든요. 이 홍도는 통영에서도 나오기도 멀고요. 거제도 안쪽에서 나오기도 가장 먼 섬이에요. 참고로 여기는 홍도에는 사람은 살지 않고 등대만 있는데 갈매기가 살고 있습니다. 괭이갈매기의 서식지로도 유명한 홍도. 푸른 바다와 기암괴석, 그리고 괭이갈매기가 어우러진 절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을 만큼 뛰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데 낚시인들에게는 선상 낚시 포인트로 인기 만점. 특히 겨울철에는 대방어와 부시리 손맛을 볼 수 있는 1급 포인트로 명성이 차지하다. 지금 여기 첫 포인트는 수심이 50m 정도 됩니다. 50m 조금 더 내려가기도 하고, 오늘 조류발은 비교적 좋은 편이에요. 오늘 아침이 들물입니다. 만조가 10시 반 11시 정도, 4시 30분 정도부터 이제 초들물이 시작이 됐고, 지금은 들물이 꽤 빠르게 가는 편입니다. 한 1.2노트 정도.
아마도 오늘은 그 오전 9시 정도 지나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그 다음에 썰물 한 12시 정도 이제 본격적으로 썰물이 시작이 되면 그때 좀 고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한 오후 1시, 2시께부터. 본격적인 낚시가 시작되기까지 1시간 정도 남은 시간. 현장 여건은 어떤지, 고기들의 활성도는 어느 정도인지 미리 탐색해 본다. 물살의 흐름을 느끼며 서서히 탐색 낚시를 시작하는 신동만 프로. 비교적 차분하게 저킹을 이어가는데 빅게임 낚시는 체력전, 장시간 버티며 거친 승부를 해야 하기에 힘의 완급 조절은 기본이다. 그나마 오늘은 날이 안 추워서 다행입니다. 날씨가 추우면 처음 시작할 때 특히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근육통이 아침에 주로 시작이 되거든요. 이 낚시는 다른 낚시에 비해서 비교적 풀로 시작과 끝이 운동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씩 높여가야 돼요. 예, 아침부터 폭발적인 너무 저킹을 심하게 하고 움직임이 심하면 거의 뭐 90% 이상 근육통 생기고 올라가면 더 힘들어져요. 예, 천천히 너무 아침부터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육통과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준비 운동은 필수. 힘을 많이 쓰게 되는 다리와 허리를 중심으로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준다. 힘차게 떠오르는 아침의 기운을 받아 체력을 끌어올리는 신동만 프로. 거친 바닷물 속에서 몸집을 키운 대형 어종들을 상대하려면 몸도 정신도 철저히 무장해야 한다. 이제 서서히 봄게임에 접어들 시간. 물때에 맞춰 탐색 낚시를 시작해보는데 물살의 흐름을 타며 리듬감 있게 저킹을 이어간다. 아직 시간이 이른 걸까? 열심히 저킹을 이어가 보지만 감감무소식이다. 그 흔한 바이트 한 번 찾아오지 않는다. 물속 녀석들의 활성도는 제로. 빠른 상황 판단이 필요한 시점. 과감히 포인트를 옮겨보기로 한다. 오늘 아침에 홍도 옆에 첫 포인트에서 오늘 이 정도 물때 조류가 싹 흐르면 벌써 한 2-3번 해보면 반응이 오거든요. 근데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촬영이 이제 저 혼자 또는 제 아내가 같이 오거나 둘이나 셋이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총 8명이 하고 있는데 이 8명이 같은 포인트에서 한 2번 정도 흘려보면 거의 확률적으로 딱 1-2번 바이트가 들어와요. 고기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홍도에서 좀 더 멀리 떨어진 곳, 여기는 역시 수심이 이제 비슷한데 홍도 아까 그곳보다는 이제 수심이 조금 더 약간 경사면이 좀 더 심한 곳이에요. 이렇게 포인트 늘상 오던 자리에 들어오면
이제 선장이 그 어군 탐지기라고 하는 그 뎁 사운더를 보면서 그 지형 주변에 경사면에 또는 뭐 봉우리 정도의 부시리 또는 방어로 추정이 되는 그 무리가 있는지를 살펴보다가 그 고기 무리가 이렇게 보여지면 그곳에서 집중적으로 지그를 내려서 낚시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고기가 있을 만한 곳, 있는 곳을 찾아서 다니는 그 핵심적인 그 핀포인트 낚시이다 보니까 고기 못 낚아 올릴 확률이 거의 없는 낚시가 바로 이 빅게임 낚시입니다. 빅게임에서 고기를 낚지 못할 확률은 무조건 0%. 어군 탐지기로 고기들이 무리지어 다니는 곳을 직접 찾아 나서는데 홍도 앞바다에 비해 수심이 더 깊고 바닥 경사가 심한 포인트. 과연 이곳 고기들의 활성도는 어느 정도일까? 아우 빠졌다. 아우 빠졌다. 고기 있다. 히트. 아 왜 그래? 아 빠졌다. 첫 고기인데 아쉽게도 빠졌어요. 훅업이 잘 됐는데 아마 그 입 주변 어디에 약하게 걸렸다가 빠진 것 같아요. 약하게 걸리면 랜딩 중에 뭐 살이 찢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많으니까 한 번 제대로 딱 걸렸다가도 오다가 빠지는 경우 생각하면 완벽하게 올라오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쉽진 않죠. 첫 수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시 저킹에 집중하는 신동만 프로. 고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바이트 받는 건 시간 문제. 또 한 번의 결정적 기회가 찾아와 주길 기대하며 힘찬 날개짓을 이어가 보는데 신동만 프로를 비롯한 8명의 동행 출조자 중 누가 가장 먼저 바이트를 받아낼까? 흥미진진한 복불복 게임, 비건을 향한 야심찬 승부. 낚시는 이제 시작이다. 이제 9시 반이에요. 9시 반. 이제 10시 30분 정도 되면 오늘 아침 시간 들물, 그러니까 만조가 되는데 약 1시간 정도 남았어요. 전반적으로 아침에 왔다 갔다 한 3군데 정도 길게 움직였는데요. 물색은 그렇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약간의 뻘물, 그 다음에 수온은 뭐 이 정도는 괜찮고, 아마 분명히 그 탐지기상의 그 어군이 작은아마 찍혔을 텐데 이러다 반응이 없었어요. 아마도 초썰물 지나고 한 중썰물 시작이 될 때 정오에서 오후 접어드는 그 시간대쯤 지금 반응이 없었던 애들이 그때쯤 다시 반응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오늘 날씨가 많이 안 추워서 최고의 그 혹한 겨울 날씨를 느껴야 될 만한 딱 시기인데 덜 쳐서 다행입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저킹에만 집중하는 신동만 프로. 포인트도 여러 번 옮겨봤지만 계속되는 침묵. 대체 왜 고기들이 움직이지 않는 걸까?
오늘 표준 물대표상으로 이 거제도가 열물이에요. 열물, 11물, 12물, 한 12물이 지나면은 이제 조류가 급격히 줄어들죠. 그래도 열물까지는 사리 물발의 영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들물과 썰물이 다른데 썰물 때는 이제 그 들물보다 조류발이 더 강하게 느껴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그 물때 영향이 대부분 풀문일 때, 그러니까 보름살일 때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음력보름 무렵에 나타나는 보름살이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때 조류가 강해지다 보니 물속 녀석들의 움직임이 저조해지기 마련. 바이트 바퀴가 녹록치 않은 게 사실이다. 오전에 그 홍도에서 하다가 홍도에서 별 반응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한번 훅업을 제대로 못 시켜서 랜딩 중에 빠지고, 그리고 나머지 전혀 이렇다 할 반응이 없었어요. 지금 안경섬 쪽으로 왔는데 이동해서 온 시간이 거의 한 30분 가량 왔고, 10시 30분이에요. 이제 정조 시간입니다. 이제 만조가 거의 다 됐고, 바람에만 배가 살살 밀리고 바람이 그렇게 세지도 않아요. 조류는 거의 없는 상태. 제가 겉옷을 벗었다가 다시 입었어요. 추워져서. 참고로 그 라이프 자켓이 여기 있습니다. 그냥 다시 벗어야 되는 또 상황이 생길까봐 겉에 급한 대로 입었습니다. 꼭 이거 보고 그놈께 안 입었다고 그지? 꼭 그럴까봐 한마디 했습니다. 역시나 겨울은 겨울이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몸속으로 파고들지 못하도록 방안에 신경 쓰는 건 역시 체력 관리의 일부다. 그런데 이번엔 포인트를 제대로 잡은 걸까? 다른 어선들도 같은 포인트를 향해 주변으로 모여드는 상황. 경쟁률이 높아진다는 걱정보다
고기를 확실히 낚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시간이다. 이 축광이라고 하는 도료, 흰색 유백색이잖아요. 이걸 야광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밤에 빛을 발하니까 야광이라고 할 수도 있죠. 빛을 받아서 축광이 되는 거죠. 빛을 발하는 지그인데 주로 어두울 때나 뭐 아침 이른 시간 이럴 때만 주로 사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한낮에 정오 시간에 햇빛 양이 많을 때 걸었다. 나이스, 나이스. 광어다 광어. 옳지. 뭐야? 이거 저기서 먹자! 오 저영선. 야, 귀한 거 나왔네. 얘는 진짜 자연상이다. 이것이 바로 자연산 광어. 육중한 씨알을 자랑한다. 이제 조류가 없으니까 이제 바닥 여기 수중 능선이에요. 저기 보면 등대 있는데 등대하고 저 안경선 마주 보는 거기가 수중 능선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조류가 타고 넘는데 그 직전에 타고 올라오기 직전에 대부분 다 거기서 바이트를 받죠. 거기 올라서 수심이 제일 낮은 데서 광어가 물었어. 바닥 찍고 올리고 바닥 찍고 올리고 하니까 광어가 물는 거예요. 이제 썰물이 조금씩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강물에 여울 지듯이 이렇게 보이죠. 여기는 좀 반반한 편인데 저기는 여울이 막지잖아요. 거기가 수중 능선 넘어서 물이 여울이 지기 시작을 하는. 이제 조류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이제 썰물이 시작이 됐는데요. 초썰물 지나서 조금씩 이제 조류가 살아나기 시작을 할 때 1시간 정도 이제 반응을 보면 알아요. 오늘 오후 썰물 때 그나마 기대를 했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 그때 보면 압니다. 안 좋은 소식 중에 하나는 어제 대형 트롤선들이 그 일명 선망배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의 겨울 방어를 다 싹쓸이를 해갔어요. 그 촘촘한 그물로. 그래서 방어가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혹시 알아요. 그 기대로 하는 거죠. 그 축광은 그 정오 시간대 이렇게 일조량이 많을 때 축광을 시켜서 내리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요 옆에 조업하는 배들이 요만한 살아있는 미끼를 껴서 내려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올라오는 사이즈가 한 2뼘 정도? 그 정도 올라옵니다. 근데 그 생미끼 쓰는데도 뭐 썩 그렇게 마리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생미끼를 사용해도 별 볼 일 없는 초과. 하루 전날 트롤선들이 한바탕 입술고 간 후유증이 이토록 큰 걸까? 어선들마다 고요한 정적이 흐르던 그때 외마디 탄성이 들려온다. 어서 오세요.
지그 바닥 짚고 조킹을 하니까 대부분 지깅에 나오는 광어들이 좀 크죠. 큰 놈들이 먼저 달려듭니다. 어떻게 그 타이밍에 보고 있었네. 아, 요걸 걸었어야 되는데. 시간상으로 딱 요걸 걸었어야 돼. 거기 딱 능선 타고 오르면서 한 10m쯤 지났어. 딱 거기에 고기 무는 자리가. 거길 지났어요, 이미 이제. 물속 지형을 환하게 꿰뚫어보고 있는 신동만 프로. 결정적 승부처라 할 수 있는 능선 오름 10m 지점에서 아까운 기회를 놓친 것이 뼈아프다. 허나 미련은 없다. 기회는 언제나 다시 찾아오니까. 이제 1시 반이고 썰물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았어요. 원래 계획으로는 한 2시 정도 철수할까 했었는데 아마 이 상황이라면 2시 넘는 3시 정도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세포항에서 출발해 홍도에서 안경섬까지 오전 내내 부지런히 훑어봤건만 전반전은 참패나 다름없다. 하지만 아직 실망하긴 이른 법. 남은 시간은 약 2시간 가량. 안경섬에서 홍도로 다시 이동해 대방어와 부시리 어군을 찾아보기로 한다.
천천히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야, 얘는 부실입니다. 그래도 준수한 사이즈라서 다행입니다. 얘는 1.8m 부실이. 자, 얘는 하나, 한 80 정도 되겠어요. 나이스. 저쪽 거제 안경섬 쪽이 수심이 낮고 물이 굉장히 좀 탁했어요. 여기 오니까 물색이 좋아졌잖아요. 그죠? 딱 봐도. 그리고 수심이 한 45m 그 정도 지형에 선장님이 그 탐지기상에 어군 기록이 딱 나오자마자 바로 지금 한 4분 정도? 네, 4분 정도가 히트해요. 저는 그 부실이었는데 다른 분 아마 방어였던 것 같아요. 겨울바다 위에서 힘겹게 얻은 결실. 낚시는 원래 이 맛에 하는 것이다. 잠시 한숨 돌리며 주변 여건을 살피는 신동만 프로. 어떻게 하면 남은 시간 더 빠르게 바이트를 얻어낼 수 있을지 고민이다. 지금 저희 주변에 7척이 있는데 그 중에 한 5척 정도는 그 참돔 지깅 낚시를 하고 있어요. 저희 배와 한 3배 정도가 부시리 방어이고 빗개미 낚시 하고 있고요. 지금 방어 무리하고 부시리 무리가 같이 있어요. 어군이. 이럴 때는 가급적 저킹이 좀 부드럽고 느리게 해줘야 그 중에 큰 방어 또는 부시리가 물겠죠. 비건을 공략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결정적 기회다. CR 선별을 위해서 보다 느리고 보다 부드럽게 저킹을 이어가는 신동만 프로. 바다에서 1m 정도입니다. 나이스. 대혁이 잘한다. 대혁이 걸었다 드디어. 나이스. 딱 눈만하다야. 히트. 아우 빠졌다. 걸었다. 안 빠졌어. 이게 알방어라서. 나이스. 잘 빼시네요. 피 조심하세요. 피. 네, 방어. 일명 알방어라고 해서 작은 방어치요. 저 방어는 그 올 봄에 올해 산란한 케이스죠. 저렇게 성장을 하면 60cm, 65 정도? 그 정도가 1년생들이에요. 지금은 조류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요. 그리고 바람이 많이 안 부니까 배가 많이 밀리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그를 240g 정도 쓰다가 200g으로 바꿨습니다. 갈치형상. 이 지그는 특이점이 있다면 굉장히 내려가는 스피드가 빠르고, 그 다음에 저킹을 빨리 할 필요 없고,
그다음에 그 바닥층부터 중층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공략이 가능한 그 지구예요. 그리고 바늘은 필히 이렇게 싱그룹 하나. 바늘 선택하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구가 이렇게 요 바늘 갭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꺾인 그 사이를 U자로 그 갭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 바늘 요 부분이 걸리지 않아야 돼요. 그냥 툭 빠지죠 이렇게. 바늘을 만일에 너무 작은 걸 쓰면 여기에 걸려서 바늘이 이렇게 껴서 빠지질 않아요. 네, 그걸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 또 나옵니다. 비건을 품에 안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8명의 꾼 모두 바이트를 받아내기 위해 낚시에 초집중하는데 거대한 어군을 만났으니 폭발적인 조항은 따놓은 당상.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잠시도 쉬지 않고 저킹을 이어간다. 크다. 여기 크다. 한바탕 바이트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 하지만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자, 또 공모입니다. 히트. 야스. 빠졌어. 체구가 작은 알방어들 바이트가 들어오면 짧아요. 깔짝하고 끝나요. 그랬다가 빠지고. 자, 어분이 아직 살아있고 흩어짐 없이 고자에서 계속 살아있는 거 보니까 썰물 끓물 때까지 갈 것 같아. 어군이 살아있는 한 바이트의 기회는 무궁무진하게 살아있다. 어느새 꽉 찬 어항. 하지만 여기서 만족할 순 없다. 자, 또 공모입니다.
먼저 내린 분들이 지금 라인이 이렇게 왼쪽으로 쓸려 있으니까 내가 늦게 내리면 저거 하고 엉키게 돼요. 옆 사람은. 좀 기다렸다가 라인이 일직선으로 수직으로 설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내려요. 네, 지금 내려야 돼요. 라인이 왼쪽으로 흘러서 선장님이 지금 살짝 잡아준 거 배로. 그러니까 일직선이 됐어요. 동행 출조자가 있는 경우 채비를 내릴 때 적당한 시간차를 두어야만 줄엉킴을 막을 수 있다. 재밌잖아요. 리필이 재밌죠. 네, 제주 본섬에서 여기 대관탈까지는 한 1시간 10분 정도. 어우, 크다 얘는.